바람에 실린 먼지 냄새, 탄 커피 향, 그리고 구겨진 이불. 이 모든 게 서울 외곽 작은 여관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싸구려 숙소 냄새였다. 나는 낡은 여관 공용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흩어진 옷가지들 사이에 껴서 마치 내 짐가방과 한판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였다. 여행한 지 사흘째, 강원도 춘천의 조용한 골목길에서였다. 내 발은 이미 지쳤고 마음 한켠은 묘하게 가벼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이에요. 28살, 혼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충동이었지만 내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다. 끝없는 업무 메일, 지루한 회의, 그리고 말없이 끝난 연애 사이에서 내 진짜 모습을 말이다. 도움 필요해? 문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강원도 특유의 사투리가 섞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자 헝클어진 머리칼에 오래된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다. 짐 가방 싸느라 힘들었지? 나는 얼굴이 빨개지려는 걸 겨우 숨기며 대답했다. 네, 마치 전쟁 치른 기분이에요. 그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초조한 내 마음을 달래는 그 부드러운 눈빛에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는 배낭을 벽에 기대고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 이름은 민준이야. 손을 내밀었다. 지현이에요. 따뜻한 손이었고 비 오는 가을날의 습기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전해졌다. 세상 모든 걸 다 넣으려 한 거야? 그럼 나도 좀 도와줘야겠네. 그는 웃었다. 나도 오랜만에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수한 이불 커버랑 기념품 몇 개 샀을 뿐이에요. 그가 내 가방을 살피더니 마치 공학자가 복잡한 문제를 푸는 듯 집중했다. 알아, 이거. 옷을 집어넣고 가방에 점프해야 다치는 거. 그가 진지하게 시도하더니 클릭 소리와 함께 가방이 닫혔다. 진짜 됐네. 고마워요. 그가 나를 오래 쳐다보았다. 살짝 민망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우리는 그의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은 늘어졌고 마치 무한한 듯했다. 민주는 사진가였다. 이미 반년째 전국을 떠돌며 사진을 찍고 음식을 얻고 숙박을 교환하며 살고 있었다. 강원도, 경상도, 부산까지 여행했고 지금은 춘천에 머무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며 지붕 위에 따뜻한 노을빛이 퍼졌다. 그 빛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비추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해가 지도록 책, 음악, 사람들 앞에 감추는 두려움들을 나눴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다고 했다. 진짜 의미 있는 무언가 없이 돌아가는 게, 나는 진짜 사랑에 빠질 수 없을까봐 무서웠다. 가방에 공간을 좀 남겨둬야 해. 그가 내 가방 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좁은 골목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철순의 집이라는 간판 아래 마늘 튀김 냄새와 옛날 이야기들이 식당 안에 가득했다. 벽엔 낡은 타일과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주인은 하얀 수염에 웃는 눈을 가진 할아버지였다. 오랜만이야. 기다렸던 손님들. 묻지도 않고 빨간 와인 한 병과 플라스틱 컵 2개를 내놓았다. 행복이 깨지지 말라고. 우리는 웃었다. 민주는 나를 올려다보며 한쪽 눈썹을 올렸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플라스틱 컵에 좋은 와인이라니 이거 혁명인가 아니면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인가. 음식은 부드러운 고등어 조림과 감자칩을 곁들인 계란 샐러드, 그리고 입에서 녹는 구운 고추였다. 갑자기 주인이 우리 자리에 와서 사투리로 빠르게 농담을 던졌다. 우리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우리 둘은 길 잃은 여행자 같지만 행복했다. 웃음과 와인, 그리고 이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쌌다. 강원도 사람은 고집이 세지. 내가 농담하자 민준이 손수건으로 와인 흘린 걸 닦으며 말했다. 성자는 청어를 싫어해. 우리는 또 웃었다. 거리 가로등은 돌바닥을 비추고 멀리선 바이올린 소리가 흐릿하게 들렸다. 우리는 손끝이 닿을 듯 가까이 걸었고 민준이 노란 가로등 아래 멈춰 섰다. 지현아, 나 키스해도 돼? 그는 담담하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응이라 답했다. 그의 입술은 싸구려 와인과 고등어, 그리고 강바람이 어우러진 순간에 닿았다. 영화 같은 장면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첫 키스였다. 우리는 조용히 여관으로 돌아왔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민주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조용한 골목의 돌길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무게를 느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만났다는 게 믿겨져?
내가 조용히 물었다. 시간은 거짓말쟁이야. 한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 그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오랜만에 편안했다. 가면 없이, 꾸밈 없이, 그냥 나였다. 지친 발, 다친 가방, 그리고 열린 마음. 우리는 여관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여기 좀 더 있을래? 민준이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다시 키스했고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했다. 내 마음 한쪽에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춘천의 차가운 공기가 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나는 어젯밤의 따스함과 설렘을 가슴에 품은 채 천천히 일어났다. 입고 있던 플로럴 패턴의 원피스는 어제 시장에서 산 것이었는데 부드러운 면 소재에 살짝 허리를 감싸는 디자인이라 몸매가 은근히 드러났다. 발끝에는 오래 신어 편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고 목에는 할머니가 준 은빛 작은 목걸이를 걸었다. 향수는 아침 이슬처럼 상큼한 시트러스 향을 살짝 뿌렸다. 민준과의 첫 만남 이후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여관을 나서자 골목길엔 어젯밤 비 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자전거 바퀴, 자국과 물방울이 반짝였다. 나는 작은 카페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춘천의 오래된 거리 끝자락, 달빛 다방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쪽에 걸린 LP판과 아날로그 라디오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가 어우러져 머리가 맑아졌다.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무심코 민준과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가 찍은 사진처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다. 그의 검은 코트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어제보다 더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아침부터 여기서 뭐해? 그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다가왔다. 나는 웃으며 너 기다리고 있었지 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여행과 사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이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현아, 다음 달에 서울에서 큰 사진 전시회가 열려. 나도 참가할 거야. 너도 와서 내 작품 좀 봐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 사진 기대돼. 대화 도중 민준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근데 너 왜 그렇게 가방을 못 사는 거야? 나도 가끔은 네 가방에 비빌 수 있을까? 나는 장난스레 눈을 굴리며 그럼 내가 널 가방에 넣어줄게. 그럼 이사 갈 때 편하잖아. 라고 말했다. 민준은 깔깔 웃으며 그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짐덩이가 되겠다. 고 농담했다. 카페를 나서면서 춘천의 거리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민준과 나는 가까워진 듯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색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면서도 불안한 법이다. 다음에는 서울에서 만나자. 민준이 말했다. 그래, 그때까지 서로 좋은 사진 많이 찍자.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민준의 사진 속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사이에 찾아올 시련은 무엇일까? 그 모든 것은 아직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었다. 나는 다시 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깊은 질문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만남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춘천의 바람은 아직도 차갑지만 내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번화한 거리, 퇴근 시간의 인파가 북적이는 가운데 나는 고급스러운 카페 블루밍 리프의 문을 밀고 들어섰다. 오늘은 민준과의 서울 첫 만남이었다. 나는 새로 산 검은색 슬림 원피스를 입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에 가슴선은 은은하게 드러내는 디자인, 발에는 날렵한 굽이 있는 검정 앵클부츠를 신었다. 목에는 진주 장식이 달린 실버 체인 목걸이를 걸었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은팔찌가 반짝였다. 짙은 와인빛 립스틱을 살짝 발라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가득했다. 민주는 이미 와서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캐주얼한 청바지에 회색 니트를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한층 진지해 보였다.
지현아, 여기 정말 멋지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응, 서울다운 느낌이야. 너랑 함께라서 더 특별해. 라고 답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민준이 가져온 카메라를 펼쳤다. 그는 지난 춘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고즈넉한 골목길, 비 내리는 창가, 그리고 내 모습도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나는 한껏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이 이 사진 네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 라고 말하자 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대화를 나누던 중 민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실 지현아, 나 요즘 고민이 많아.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이 사진 전시회 말고 해외에서 제안받은 프로젝트가 있어. 이탈리아에서 몇 달 동안 촬영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야.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내 꿈이잖아. 하지만 우리 사이도 생각해야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 그래서 너와 이런 시간들이 더 소중해. 너 없으면 힘들 것 같아. 나는 손으로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리 서로 믿고 응원하자. 카페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거리에는 넌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민준이 내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했다. 지현아, 너랑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미소 지으며 그럼 우리 함께 걸어가자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 사이에 남겨질 공허함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사진 속 웃음과 오늘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물음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서울의 불빛 아래 나는 새로운 시작과 다가올 시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골목 카페 별빛 정원 앞에 서 있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이른 시간 나는 연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차분하게 걸치고 있었다. 안에는 화이트 셔츠와 딥블루 청바지를 매치했고 발에는 세련된 브라운 로퍼를 신었다. 목에는 부드러운 스카프를 둘러 은은한 멋을 더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흘러내렸고 은은한 로즈골드 귀걸이가 빛났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자 커피 향과 신선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민준을 기다리며 나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민준은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그의 옷차림은 어제보다 한결 깔끔해 보였다.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 슬랙스, 그리고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지현아, 오늘도 예쁘다. 민준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살짝 웃으며 너도 멋져 보여 라고 답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사진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민주는 이번에 준비 중인 전시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 아름다움을 담으려고 해. 네가 나에게 준 영감도 컸어.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네 사진을 보면서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게 됐고. 민준이 진지하게 내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 함께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바람이 불어왔다. 들어온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촉촉한 검은 눈동자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자였다.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와 잠시 눈이 마주쳤고 민준은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지현아, 이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그리고 민준과 어떤 관계일까? 순간 분위기는 묘하게 얼어붙었다. 나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이에요.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느껴졌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아 씨,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네. 그의 말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퍼지는 불안감을 느끼며 이 만남이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직감했다.
카페의 따뜻한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고 세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민준이 수아와 무언가 속삭이는 사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온 전화벨 소리에 모두가 돌아보았다. 그것은 민준의 휴대폰이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저녁이 찾아온 서울 홍대 거리, 넌사인이 반짝이고 음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낡은 벽돌 건물 옥상에 서 있었다. 어깨를 살짝 드러낸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몸에 딱 맞는 진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붉은색 스틸레토 힐을 신어 은근한 긴장감을 더했다. 긴 머리는 바람에 살랑이며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손목에는 가느다란 금팔찌가 반짝였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가 무심코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지현아, 오늘 밤 나랑 옥상에서 만나줄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간절했다. 나는 망설임 끝에 응, 갈게 라고 답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나를 찾았다. 그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고 한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왠지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아?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살짝 웃으며 그래도 네가 있어서 안 무서워 라고 속삭였다.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카메라 렌즈가 달린 그 손은 따뜻했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지현아, 사실은 말 못한 게 있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수아와의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떠나야 할 이탈리아 프로젝트.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너와 나,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믿고 싶어. 나는 그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 민준아. 하지만 우리 사이에 숨겨진 게 많아. 그걸 다 마주할 준비가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그럼 우리 이 순간을 담자. 지금 우리, 있는 그대로. 플래시가 터지며 어둠 속에 우리의 모습이 선명히 남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옥상 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과 나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이야기 좀 하려고. 나는 그의 등장에 심장이 멎을 듯했다. 이 새로운 인물은 누구이고 왜 민준과 내가 함께한 이 순간에 나타난 걸까?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 씨, 당신이 민준 씨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옥상을 빠져나갔다. 민준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러나 모든 걸 알 듯한 눈빛으로.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안에 일어나는 소용돌이는 점점 거세졌다. 사랑과 의심,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비밀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이른 아침, 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회색 니트와 흰색 와이드 팬츠를 입었고 발에는 편안한 흰 스니커즈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고 목에는 작고 심플한 은목걸이를 걸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지난 밤의 긴장감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핸드폰 화면에 민준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 좀 하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저녁, 우리는 서울 서촌의 작은 와인바 달빛잔에서 만났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나는 붉은 와인빛 드레스에 짙은 자주색 립스틱을 발랐다. 발끝은 블랙 하이힐로 마무리했다. 민주는 검은 재킷에 하얀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지현아, 미안해. 그 남자는 내 옛 친구였어. 복잡한 일이 많아.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하지만 너에게 숨기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주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갈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와인잔이 부딪히며 작은 웃음이 퍼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 숨겨진 그림자는 우리 사랑의 끝에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가운데 나는 결심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그 결심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저녁, 나는 서울 이태원의 작은 빈티지바 바람과 시간에 앉아 있었다. 얇은 카멜색 가죽 재킷을 걸치고 검정색 터틀넥과 슬림진을 입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정 첼시 부츠를 신었고 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작은 작의 펜던트가 달린 가느다란 실버 체인을 걸었다. 촉촉한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도 그만큼 복잡했다. 민준이 약속보다 늦게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결심이 서린 듯한 표정이 어렸다. 지현아,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복잡해.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다. 우리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이탈리아 프로젝트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느끼는 부담과 동시에 우리 사이에 점점 커져가는 거리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겐 큰 힘이었어. 하지만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 무겁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믿고 기다려야 해. 그게 사랑 아니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바의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이 민준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바로 그 낯선 남자였다. 옥상에서 만난 그 사람, 그는 차갑게 말했다. 민준, 내가 너를 찾았어. 바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은 긴장한 듯 숨을 고르고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현아,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불안을 느끼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맞설 준비를 다졌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프고 복잡한 것인지 그날 밤 나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감춰진 비밀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나는 서울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 카페 달빛 서재 앞에 서 있었다. 은은한 크림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클래식한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작은 진주 귀걸이가 빛났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이곳에서 나는 민준과의 다음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나타나자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지현아, 난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걸 정리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편이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수아였다. 그녀는 이번에는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응시했다. 민준 씨, 이번엔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모호한 긴장감을 느꼈다. 수아가 떠난 후 민준이 말했다. 수아와의 과거는 정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나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이 사랑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카페 밖으로 나서자 붉은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야.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에 한 통의 미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지현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 메시지는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어떤 비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을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흔들며 내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과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 흐린 저녁, 나는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베이지색 울 코트에 검은색 터틀넥, 그리고 슬림한 검정 팬츠를 입었고 발에는 편안한 검정 첼시 부츠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졌고 목에는 작은 실버 십자가 목걸이가 빛났다. 골목길에 늘어선 고즈넉한 한옥들과 가로등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내 휴대폰에 또다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 지현아? 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답장을 망설였다. 그때 저 멀리서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지현아, 우리 얘기해야 해. 민준이 말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수아와 관련된 일이 생각보다 깊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라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는 조용히 골목길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가로등 불빛이 우리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래, 우리 함께라면 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골목 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구원일까, 파멸일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다. 어떤 진실이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거라고. 서울의 새벽, 나는 조용한 한강변을 걸었다. 긴 흰색 코트가 바람에 살랑이며 검은색 터틀넥과 슬림한 청바지, 그리고 은은한 광택의 로퍼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흐트러졌고 목에는 할머니가 남긴 은목걸이가 빛났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며 내 마음속 불안과 희망이 뒤섞였다. 민준과의 마지막 전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현아,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하지만 널 지키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날 밤 나는 우리 처음 만난 춘천의 작은 여관방을 떠올렸다. 그 낡은 방 안에서 시작된 우리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과 비밀들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한강 위로 떠오르는 달빛 아래 나는 결심했다. 어떤 어둠이 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내 삶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민준과 함께라면 그 어떤 미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아. 손이 떨렸지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지현아, 우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어.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이제 끝까지 가보자. 달빛이 한강 물결 위에 은빛으로 반짝였다. 우리 셋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끝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나는 알았다. 이것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비밀과 거짓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 그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